평화란 서로 간의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란 하얀 비둘기. 평화란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평화란 모두가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립과 갈등은 오랜 시간 크고 작은 형태로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을까요?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9월 21일은 바로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그럼 세계 평화의 날은 무엇이고 어떤 목표 하에 정해졌는지 간략히 알아볼까요? 세계 평화의 날이란 전 세계의 폭력과 전쟁이 중단되는 날로 유엔은 이날을 총성 없는 날로 부르기도 합니다. 1981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는 세계대학 총장회 제6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의 회장이었던 한국의 조영식 박사는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 및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 공포 제의를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의 날은 유엔 총회가 처음 열렸던 9월 셋째 주 화요일로 1986년을 세계 평화의 해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9월 21일로 날짜가 고정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과 관련해서 각국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크쇼, 포럼 등의 형태로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평화 명상 캠페인, 평화 음악 축제, 희망 메시지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 성별, 빈곤을 이유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및 과잉 진압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일으킨 일명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비는 이미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고 다른 경찰관 3명에게 팔다리가 제압되어 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못 쉬겠다며 연이어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데릭 쇼비는 무릎으로 강하게 목을 짓눌렀고 결국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은커녕 계속해서 압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백인 경찰의 흑인 시민을 상대로 강제 진압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민층인 흑인들이 많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나 연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종차별을 방치한 분쟁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SNS에 여성들은 왜 흑백 사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터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가정폭력으로 숨진 여성이 440명이나 되며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에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이스탄불 협약을 지지하며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셀럽들이 흑백 사진을 게재해 힘을 실어주며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성 인권이 탄압을 당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등을 실현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날을 제정하고 목표를 만들며 각국이 상호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9월 21일 하루가 아닌 이날이 지닌 의미를 우리 개인 모두가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 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입니다. 나 혼자서만 살 수 없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모두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평화에 한 발자국 앞서가는 방법일 것입니다.